새롭다는 아니고요. 혹시 공격적 경청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왜 이 강의를 하려고 하냐면, 일단 우리 이제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 원장님들은 고객님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러면 뭐 신규 손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얘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티켓팅 하고야 말 거야. 막 물론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 고객은 원장님의 진정한 팬이 될 수 있을까요? 분명 그래, 뭐 이렇게까지 꼬시는데 한번 해주지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 샵을 떠날 확률도 되게 높겠죠. 왜? 저는 이런 태도는 고객이 원하고자 하는 의도를 원장님들이 눈 막고 귀 막으면서 보지 않고 듣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원장님들께서 공격적 경청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다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일단 사전적 의미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경청 이런 얘기 많이 들어는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사전적 의미를 좀 전달을 해볼게요. 일단 경청 좀 쉬운 걸로 자, 여기 초등 전과목 어휘력 사전 있네요. 자, 경청 뜻을 한번 볼게요.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것. 경청이 이건 건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뒤에 단순히 듣기만 한다고 경청이 되진 않아요. 상대방이 전하고자 하는 말과 행동은 물론 그 속에 깔려있는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경청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상담학으로, 이게 그 공격적 경청이 상담 쪽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상담학 쪽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상담자, 어떻게 보면 원장님이죠. 그러니까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래요. 경청은. 내담자, 고객님, 내담자의 이야기를 온몸으로 주의를 집중한테 듣는데요. 온몸으로. 근데 지금 보시면요. 저는 이거 되게 이랬거든요. 저도 보고. 여기 리스닝이라고 돼 있어요. 리스닝. 우리 영어로 해석하면 듣다예요. 근데 듣다에 리스닝과 히어링이 있어요. 아시죠? 근데 히어링은 이 두 개 다른 거 아시죠? 히어링과 리스닝.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히어링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주변에서 나는 소음이 들린다든지 뭐 아니면 그냥 이렇게 흘려 듣는다든지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고 들려지는 거를 히어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리스닝은 뭐예요?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얘기라든지 뭐 수업이라든지 집중해서 들어야 할 때 리스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의 발음은 지적하지 말아주세요. 저 발음은 안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리스닝 자체가 이미 그 경청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 깊게 이 사람의 눈과 입모양과 제스처와 모든 것들을 다 살피는 게 경청이에요. 솔직히 발음 죄송해요. 경청 잘 하시나요? 저는 대부분 잘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좀 어렵나요? 조금 그러면은 조금 쉽게 풀어볼까요? 저는 항상 이 공격적 경청을, 오늘 발음 너무 이상하네요. 죄송해요. 공격적 경청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저의 생각은 역지사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역지사지 되시는 분 없잖아요. 말 그대로. 이게 타인은 잘 보여요. 왜 쟤 내로남불이야? 이러고. 그죠? 타인과 누군가 이렇게 뭐 상담을 했거나 누군가 그런 얘기할 때, 와, 그 사람 내로남불이다. 왜 역지사지 안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 해보세요. 역지사지 제대로 되는지. 저는 인간이라면 그거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도 연습을 진짜 많이 하고, 저도
꽤 된다고는 하지만 100%는 아니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그걸 깔고 있어서, 이건 생존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그래서 내가 너무 불리하면 싫거든요. 그러면은 역지사지 안 나오지. 내로남불 나오죠. 쉽게 풀어볼게요. 인간이란 자체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혼자 살 수 있나요? 절대 혼자 못 살죠. 아마 혼자 살면, 병날 거예요. 그 독방에만 오래 갇혀 있어도 약간 정신분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교류를 하고, 대화를 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이해받고, 소통하고,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면서 나와 그 교감이 맞다, 비슷하다 하면은 신뢰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이 사람 생각이 나랑 많이 달라,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오해가 됐을 수도 있고, 불신이 됐고, 미움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러면서 어쨌든 우리는 끊임없는 그 관계를 맺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온 세상 우주의 중심이 나죠. 그래서 다 나 같은 줄 알잖아요. 다 나랑 똑같은 생각하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왜 사춘기 때,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단짝이라는 거 있잖아요. 얘는 나랑 뭐든지 같이 할 것 같고, 같이, 여자들은 같이 화장실도 가고, 저 때는 그랬는데 모르겠네요. 화장실도 가고, 그러니까 온전히 나의 약간 그런 분신으로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유니버셜이 아니라 나와 같은 세계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점점 그 나이가 들면서, 어? 어? 얜 왜 이러지? 얜 왜 이러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해요? 판단을 해요. 아까 제가 왜 그 소통 관계를 맺다가 이 사람은 나랑 맞는 것 같아. 이 사람은 나랑 아닌 것 같아. 결국 이게 판단이잖아요. 그 판단을 해요. 그럼 그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나예요. 오로지 나예요. 이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이 사람은 어떤 것 같아. 뭐 예를 들자면 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나 머리 잘랐어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상대방이 왜 무슨 일 있어? 뭐 이렇게 대답해 주길 원했는데 그 상대방이 갑자기 어떻게 잘랐는데? 단발? 쇼컷?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해서 자기 생각에 의도한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서운해한다고요. 근데 자기는 이 질문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어, 왜 잘랐어? 무슨 일 있어?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기 기준이잖아요. 상대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혼자 서운해하잖아요. 얘가 이런 질문 나한테 안 했다고. 그죠? 이거는 그럼 과연 이 사람 그 상대방이 어 단발로 잘랐어? 쇼컷 잘랐어? 이거 생각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죠. 틀린 답은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라면 이거는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서로의 생각이 다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지 말고 인정을 해야 역지사지도 되고 공격적 경청이 돼요. 내가 미리 판단해버리면 공격적 경청이 안 돼요. 얘는 이럴 것이니까. 얘는 이럴 것이니까. 이미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그게 경청이 되겠어요?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죠. 어,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인, 뭐, 이성 연인이랑 했을 때, 연인이랑 이제 싸우잖아요. 연인이랑, 뭐, 오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떻게 나한테 뭐 연락할 시간도 없었어? 뭐, 이런, 아니, 화장실 갈 때 연락 못해? 뭐 잠깐 담배 피러 갈 때 연락 못해? 막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러죠. 근데 그럴 때 뭐 남자친구가 이제 변명을 하겠죠. 아니 화장실 혼자 간 게 아니고 같이 가가지고 아니 담배 피러 갔는데 혼자 간 게 아니라 다른 상사분이랑 같이 가서 차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그러면은 그랬구나 오빠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래
이해해야겠네. 아, 그렇게 내가 너무 그런 질문해서 미안해. 이렇게 말해요? 절대 안 하잖아요. 그래도 시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안 궁금해? 이러죠. 다 그렇게 싸우시잖아요. 그게 뭐냐. 내 기준으로 생각했잖아요. 결국에 그것도. 이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하기를 내가 원한 거잖아요. 내 기준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오고 거기에 있어서 그렇게 피드백이 안 오면 나는 화가 나고 실망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뭐, 좀 도덕적인 건 빼더라도,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나쁘다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은 하나도 없대요. 다, 인간들은 자기들이 하는 행동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합당한. 근데 그게 다 다를 뿐이거든요. 완전 다른 거예요. 각자 다 이유가 다른 거예요. 각자의 유니버셜이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을 진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경청이 나와요. 이 경청이 잘 돼야 상담이 수월해져요. 왜냐하면 손님들은 뭐 손님들한테 뭐 나한테 맞추세요 할 수 없잖아요. 손님들은 본인의 의도를 처음부터, 특히 신규들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꺼내놓지를 않아요. 숨긴단 말이에요. 말을. 일단 1번 신뢰가 없잖아요. 특히 신규들은. 그죠? 원장님이 당연히 실력도 좋고, 뭐, 인성도 좋으실 수도 있고, 뭐, 예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긴 하지만, 신규 고객, 특히 신규 고객님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서 내 속을 다 드러내놓고 상담을 하겠어요? 절대 안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 그 말에 뼈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지금 여자친구인 거예요. 원장님이 남자친구인 거예요. 그러면 그 손님 그 말을 내뱉었을 때 그 안에 심중에 그 원했던 그 내용 있잖아요. 얘 이렇게 피드백 와야 되는데 라는 어떤 그런 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 알아차려줘야 되는데 하는 말들이 있을 거잖아요. 손님 입장에서. 근데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되는 거고 그걸 찾기 위해서 경청이 적극적 경청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입모양, 그 사람이 뭐 한숨을 쉬는지 아니면 몸이 바깥으로 좀 틀어져 있는지 이게 다 그 공격적 경청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소리를 들으라는 건 아니에요. 경청이. 아까 그 제가 사전적 의미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도를 무조건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고객님이 원장님한테 신뢰를 갖고 조금 더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해야 원장님도 고객님한테 그 숨은 그 내용을 끌어낼 수 있어요. 이 예로 제가 그러니까 공격적 경청을 하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우스울 수도 있는데, 저도 아까 왜 그런 연애 이런 얘기할 때, 저도 어렸을 때 연애할 때는 그랬죠. 야, 너 왜 뭐 술 먹는데 잠깐 나가서 전화 통화하면 안 돼? 막 이런 거 하고 저도 했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자주 싸우잖아요. 어렸을 때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정말 싸울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남자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했더라? 너는 되고 나는 안 돼? 이 말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제가 뭐 술자리가 있거나 누구 뭐 친구를 만난다거나 할 때 연락 잘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역지사지가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요런 그 계기가 한번 있었고 그러면서 한번 이 사람을 한번 잘 이해해 봐야겠다. 이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은
그래, 이 상황에선 이럴 수도 있겠네. 교수님이랑 갔으니까 연락할 수 없겠네. 뭐 했으니까 바쁘니까 연락 못 하겠네.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이게 이제 초기에 좀 했던 그 결정이요. 그 공격적 경청, 뭐 역지사지 이런 거를 하게 된 이유였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좀 계기가 됐었던 게, 제가 이제 그 설화수에 있었을 때 제가 그 사람 다루는 법을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들이 했던 말, 그러니까 저한테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말들,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많았을 거잖아요. 근데 전 역시나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귀 닫고 눈 닫고 그냥 막 불도저처럼 막 밀고 나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겼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좀 저도 이렇게 사람을 다루면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좀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친구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왜 힘들었는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싫었을 것 같고, 제가 그들이었어도 싫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바뀌니까, 나만 옳은 게 아닌 거예요. 그들도 그들의 그 행동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맨날 저 막 집에 가서 울고 그랬어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온전히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잘 지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 입장이 돼야겠다. 그럼 이 사람 입장이 되어 보려니까 경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니까 얘의 의도가 뭘까?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뭘까? 이렇게 자꾸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막 정말 집중해서 듣게 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원래 사람이 변하는데 한두 번으로 변하진 않아요. 이제 그런 비슷한 계속 환경들이 변하면서 저 스스로도 계속 이제 그 상대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뭐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 보자면 제가 이제 정말 절친이었다고 생각한 베스트 프렌드였다고 생각한 친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38, 한 20살부터 친구였거든요. 사회 친구인데 그래도 엄청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는데 38쯤에 이 친구랑 절교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저의 뒷담화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저의 가장 친한 지인한테. 근데 이 언니는 저에 대해서 진짜 너무 많이 아니까 제가 얘 왜 뒷담화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결국엔 그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욕심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특히 사람 욕심이. 그래서, 저의 욕을, 나는 저를 좀 뭐, 저의 지인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저의 욕을 하고, 저한테는 그들 욕을 하고, 그래서 사이를 갈라 놓았던 친구였거든요. 얼마나 제가 화가 나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친구가 이제 살아왔던 환경이 있잖아요. 그 환경을 제가 아는데 그 환경에선 그 친구는 그렇게 해야 살아남았어야 그렇게 행동을 했었어야 살아남는 친구였던 거예요.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그의 서사가 이해가 되니까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난 건 아니지만 그 화 자체가 막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건 아니었죠. 이런 건 아니었고, 네, 화가 좀 처음엔 나다가 그래, 너 그래, 네가 살아온 환경에서 너가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런 행동을 네가 했겠구나. 참 안타깝다. 하지만 우리 갑자기 강의하다 끊겨가지고 제가 뭘 잘못 눌렀나 봐요. 얘기를 이어나가자면 아무튼 그 친구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제가 이제 서사를 다 이해하니까 그 친구가 온전히 이해가 되고, 뭐 당연히 끊을 사람은 뭐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고 해서 만날 사람이 있고 안 만날 사람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 친구는 나한테 오히려 해가 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끊어냈어요. 생각해보면 참으로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왜 살아온 환경이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되게 건강하게 자란 줄 알았는데 그게 실은 건강하게 자란 게 결국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공격적 경청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상대의 이런 서사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고객이랑 이 공격적 경청이 되면 당연히 고객님들은 원장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 얘기하는 걸 세상 좋아해요. 그럼 원장님들도 누군가한테 원장님들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이 세상에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 빼고. 전 진짜 말이 별로 없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 얘기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냥 신규 상담 쪽에서만 얘기를 했었지만 좀 더 길게 가보자면 고정 고객들이 항상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아마 뭐 듣는다지만 보통은 막 듣다가 원장님들이 막 자기 얘기할 거예요. 결국엔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 그렇게 좋게 보진 않거든요. 저는 계속 손님이 얘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요. 뭐 질문을 던진다든지 리액션을 좀 좋게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원장님 뭐 그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제가 이래서 기분이 나빴잖아요. 어머 왜 기분 나빴니?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어요? 뭐 해서 어떻게 했어요? 얘 나도 기분 나쁜데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전 막 이렇게 막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동화돼서. 아마 잘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대부분 보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그 고객님들은 원장님들의 진성 팬이 되는 거죠. 너무 좋아요. 원장님들이랑 얘기하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항상 저희 고객님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자기가 막 스트레스가 너무 풀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편안하대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남한테도 이런 얘기 거의 안 하는데 원장님한테 많이 하네요.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정말로 해결책을 더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러면 그때는 뭐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뭐 답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제 성격에는 저는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그냥 애둘러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엄청 들어주죠. 그리고 원장님들도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내 진짜 고민은 진짜 친한 친구나 가족한테 잘 못해요. 오히려 약간 잘 모르는 사람, 내 얘기가 새어나가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더 그 나의 딥한 얘기,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객님들한테 원장님이 숲속이 돼줄 수 있잖아요. 대나무 숲이 돼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고객님들은. 피부도 예뻐져. 이렇게 얘기도 들어주고, 면서 같이 공감해주고 하면은 그 심적 스트레스도 많이 풀릴 거잖아요. 요새는 우울증도 많다는데.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원래 나중에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가볍게. 보이시죠? 저는 이 1단계가 그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선이 자기라는 경계선 안에 있고 과거의 정보를 다운로드하는 상태. 그러니까 보통 자기 모든 기준. 아까 제가 말한 이 유니버셜, 나만의 유니버셜에
기준만 생각하는 거죠. 다 똑같이 이렇게 나올 것 같다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어렸을 때 나 중심적인 것처럼 그게 커서도 계속 나의 중심적인 상태로 세상을 나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타인의 시선은 다르다라는 걸 잘 모르는 상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 상태는 뭐 당연히 이제 아직 내 기준 안에는 있지만 조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누가 뭐 이런 말이 있더라. 근데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래. 뭐 이런 말.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래. 라는 말이 없으면 안 믿는 상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이걸 받고, 다음에 이제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그렇게 많진 않는데, 아무튼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보면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되면 비즈니스는 커지는 거죠. 팬이 느는데? 안 그러겠어요? 저는 지금, 글쎄요. 저는 여기 정도는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여기에서 여기 가는 정도? 완전히 저도 2단계까지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많이 공감은 하지만, 또, 요런 모습도 저는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는 상태가 아닐까 보는데, 대부분은 이 안에 다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남 얘기 잘 안 듣고, 뭐, 친구들 만나도, 나 다음에 무슨 얘기하지? 이 얘기 끝나면 무슨 얘기하지? 심지어 더 심한 사람들은 얘기하다가 중간에 튀어나와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야, 잠깐만, 내 말 먼저 들어봐. 막 이런 사람들 많죠? 원장님도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 그래서 대부분 저는 여기 다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말 그대로 깨고 나오셔야죠. 그래야, 한 여기까지 가야, 원장님들의 비즈니스가 커지지 않겠어요? 원장님 마인드를 바꾸면 돈이 더 잘 벌린다니까? 그럼 당연히 깨고 나오셔야죠. 여기 안에서 나 돈 벌어야 돼 하고 하면 저는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봐요. 여기 안에서도 이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왜냐면 뭐 객관적인 증거 뭐 상권 분석이라든지 뭐 누가 얘를 뭐 어디 뭐 컨설턴트 회사라면서 와서 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이거 저희랑 이거 같이 마케팅 해보시죠. 뭐 보면서 그럼 그래 볼까요? 의심했다가 그런 자료 내보면서 믿을 수 믿게 되는 거. 근데 뭐 그거 자체가 뭐 그 자료가 완전 틀린 게 아니면 그래도 신빙성이 있다면은 조금 더 발전은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고객님들과 깊은 관계가 조금 되는, 그러니까 이 깊은 관계에 대한 생각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뭐 말 그대로 친구들처럼 뭐 가족들처럼 100% 아주 깊게 관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의견에 정말 우선은 진심으로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하나하나를 공감해서 침범하라는 건 아니에요. 공감만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매출이 많이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다른 부분에서 얘기를 한 번 더 나눠볼게요. 오늘은 그 공격적 경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공격적 경청을 얘기하면서 역지사지에 대한 정의도 다시 한번 좀 내려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경청으로 인해서 적극적 경청을 하면서 그 사람 상대를 온전히 이해해보고 그 이해가 되면 당연히 그 상대방에 대한 그 마음이 갈 거잖아요. 그럼 그 상대방이 그것을 느낄 거잖아요. 그리고 내 얘기를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들어주잖아요. 지금 원장님이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비즈니스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 연결해서 할게요.